내년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가운데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노인 관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시니어 사업을 확대하려는 보험업계가 속도를 더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실버타운과 노인복지주택 비율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0.12% 수준.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장기 요양 1, 2등급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인이 비용의 최대 20%를 부담하고 입소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 금액을 전액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립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소유권 없이 사용권만 확보해도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이달 초 서울시 교육청도 조례를 개정해 서울 도심 폐교 부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보험사가 만약에 이 규제에 대응을 해서 좀 더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에 진출한다면 중산층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니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 보험사 중 가장 먼저 사업에 진출한 KB라이프생명은 도심형 요양시설 2곳과 실버타운 주야간 보호센터 각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심형 요양시설 3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한라이프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도심형 요양시설 4곳과 실버타운 2곳 등 총 6곳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최근 시니어 사업 TFT 출범을 알린 하나생명은 요양시설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NH농협생명과 삼성생명도 시니어 서비스 사업성을 검토 중입니다. 당장 수익성보다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를 대중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생애 주기를 고려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인을 위한 주거, 돌봄, 요양, 의료 서비스가 그동안 분절적으로 다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주거, 돌봄, 요양, 의료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세아입니다.